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조은석 특검 사고 쳤죠. 이 사고에 대해서 미국에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조은석 특검 측은 소파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만 미국 측에서 위반했다고 하는데 우리만 안 했다고 하면 됩니까? 조은석 특검 당장 해체하고 내란 애완죄와 직권남용으로 수사받아야 된다. 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조은석 특검이 평택 미군 기지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 주한미군에서 공식적인 항의 서한을 이재명 정권에게 보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친 잭 스미스라고 거론한 뒤 보여준 공식적인 반응이다. 따라서 조은석 특검을 임명한 이재명에게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주한미군 측에서는 항의 서한을 통해 조은석 내란 특검의 불법 무모한 압수수색 경우에 대해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해명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미국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이재명 정권과 조은석 특검에 대해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관세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이재명 정권에겐 또 하나의 엄청난 악재가 터진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친 잭 스미스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으며 이재명을 더욱 압박해 들어올 것이 확실해진 셈이다. 따라서 미친 잭 스미스, 조은석 특검의 해체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문제도 가시권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 김현지 사태, 중국인에 의한 납치, 유괴, 장기 적출 범죄, 그리고 중국인 국제범죄, 캄보디아 인신매매 이 사건으로 반미 친중 매국노 이재명과 민주당의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야말로 내란을 일으키고 자유대한민국을 망치려는 반국가 세력임에 틀림이 없다. 이제 반미 친중 매국노 이재명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조만간 그 분노는 불길이 되어 들불처럼 번져갈 것이다. 네팔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마다가스카르 그리고 러시아로 번져가는 1230 Z세대의 반중혁명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날도 멀지 않았다. 부패한 반미 친중 매국노들에 대한 단죄가 시작될 것이다. 그때가 곧 온다.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는 반미 친중 매국노 이재명과 민주당 부패한 정치인들, 온갖 가짜뉴스로 세상을 왜곡하는 파렴치한 언론사와 언론쟁이들, 사기 마음대로 법치를 훼손하고 있는 법비들, 목을 쭉 빼고 기다려라. 들끓는 국민의 분노가 시퍼런 칼이 되어 그들의 목을 내려칠 때가 올 것이니 이 글은 용산 비서관, 김성애 비서관의 지금 페북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김성애 비서관의 글을 가끔 소개시켜 드리죠. 아주 촌철살인의 그야말로 애국심이 넘쳐나는 그런 글을 쓰는 사람이 바로 김성애 전 용산 비서관인데요. 이번에도 이재명이 임명한 특검이 벌인 그 황당무도한 일, 다시 말해서 미군 기지를 갖다가 압수수색했던 일, 이걸로 인해서 지금 미국에서 공식 서한을 보내왔고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을 경우 분명히 자존심 강한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미친 잭 스미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미친 잭 스미스에 대해서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라도 분명히 보복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보복을 하면 관세라든지 내지는 그런 걸로 보복을 할 텐데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잘못은 누가 하고 그리고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 현대차가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미친 잭 스미스가 잘못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중 행보를 보이면서 반미 행보를 보이면서 나라를 갖다가 그야말로 팔아먹고 있는, 어렵게 하고 있는, 망가뜨리는 이런 반미 친중 매국노 세력을 척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네팔이 그렇듯이 마다가스카르가 그렇듯이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 그렇듯이 전 세계에서 지금 1020 세대 혁명이 불이 붙는 것처럼 대한민국 역시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두대의 그 시퍼런 칼날이 번쩍일 날도 멀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재명 정권에 엄청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김성애 비서관의 글을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요. 그야말로 이것은 촌철살인의 글이고
그리고 이재명 정권에 대한 경고의 글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그야말로 어떤 능력도 없으면서 제가 보니까 완전히 깡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경제가 이렇게 깡통일 줄 몰랐습니다. 세상에나 문재인이 실패했던 그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나 공급을 늘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수요를 갖다가 억제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대출을 안 해줘가지고 집을 못 사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잠시 일시적으로는 그것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절대로 장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에서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지금이 집값이 제일 쌀 때다. 결국은 집값은 오를 것이다. 이런 정책을 내놓는다는 자체가 집값이 오른다는 걸 말하는 거다.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이런 정책이 내놓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이런 정책을 내놓는다 해도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은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오히려 이재명이가 이런 정책을 내놓음으로써 지금이 최하로 만들어버렸다. 이 밑으로 떨어질 수가 없다. 그만큼 지금 집을 못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집을 져가지고 공급을 하면 집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니, 물건이 많으면 값은 떨어지는 거야. 그건 기본이야. 물건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문재인 때부터 잘못한 것이 뭐냐면 강남을 잡겠다고 집을 안 지은 거예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을 허가를 안 해준 거야. 오죽하면 말이죠.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강남에 새로 지은 지금 재개발한 아파트, 재건축한 아파트 뭐 있습니까? 제가 바로 그만두고 재건축한 아파트도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비싼 거야. 사람들은요, 좀 더 쾌적한 환경에 살고 싶어 해요. 과거처럼 한 지붕 세 가족 안 통해. 우리 드라마에 한 지붕 세 가족이라고 있었죠?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은 안 돼. 한 지붕 세 가족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아파트야. 한 사람 한 아파트. 근데 그 한 사람마저도 아주 좋은 그 집에 한강 옆에 살고 싶어 해요. 서울에 살고 싶어 해요. 이 욕망을 갖다가 억누를 수 없습니다. 이걸 갖다가 규제로 막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대출이라는 걸로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만 죽는 거냐? 서민만 죽고 청년만 죽는 거지. 어차피 돈 많은 사람은 그게 돈이 아니야. 어차피 돈 많은 사람한테는. 그럼 그 사람들은 결국 살 수가 있어요. 또 외국인들 살 수가 있고. 결국은 이 살려는 사람은 잠시는 조금 떨어질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다시 여기를 치아로 만들어 놓고 또 올려놓고 또 거기를 치아로 만들어 놓고 문재인 2탕이다, 재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능력이 없는 게 바로 이재명 정부예요. 근데 미친 잭 스미스처럼 말이죠. 그야말로 미친 짓만 하고 있는 거야. 능력은 없고 관세 협상도 된 것처럼 얘기해 놓고 막 금방 뭐 더 이상 뭐 사인 안 해도 된다. 뭐 100점 맞아 120점이다. 뭐 아이고 외교 천재다. 아니, 국민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속이고 국민을 갖다가 바보로 만들고 국민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나라를 갖다가 두둥강 내고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이렇게 단기간에 나라를 망가뜨린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단기간에 단 4, 5개월 만에 나라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뭐 주식이 오른다고요? 몇 가지 가지고 착시효과예요. 몇 개 갖고 안 가는 종목이 거의 다예요. 오히려 말이죠. 우려감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돈 많은 사람은 어차피 부동산 올라서 돈 벌고 주식 올라서 돈 벌고 금 올라서 돈 벌고 부자들은 2배, 3배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내가 장담합니다. 부자들은 이재명 정권에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기 전보다 그 가만히만 있어도 자기 자산이 2배, 3배 될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들었을 때 100억이었다 그러면 이재명 끝날 때 300억, 400억 될 거야. 가만히만 있어도. 그게 부자만. 가난한 사람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그냥 지금 뭐 일자리가 없잖아요. 일자리 잃고 뭐 빚을 탕감해 준다고 뭐 그러는데 글쎄요. 빚 탕감도 일부는 뭐 빚을 탕감해 가지고 포퓰리즘 하겠지만 그렇게 가지고 뭐 이 사람들이 살아갈 국리가 있겠습니까? 자영업자 다 망하고 있고 그다음에 직장인들 다 쫓겨나고 있고 그러면 정말 자산가 돈 많은 사람 빼놓고 나머지는 이제 거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빈부격차죠. 빈부격차가 진짜로 크게 일어나는 거야. 대한민국은요, 상대적으로 빈부격차가 크지 않은 나라였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재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몇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 대기업도 몇 개 안 돼. 그 사람 빼놓고 나머지는 비슷비슷했어요.
그 큰 차이가 안 났다니까요. 지방하고 서울도 집값이 그래봤자 2배, 3배밖에 안 났어요. 이제는 지방하고 서울의 집값이 10배, 20배, 30배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좀 차이가 있어도 거기가 거기였다니까. 한 지붕 세 가족 할 때 그 안주인이나 새빵 사는 사람이나 큰 차이 안 나. 어차피 그 집 1억밖에 안 돼. 새빵 사는 사람 2천만 원에 사는 거고 그래봤자 2, 3천만 원, 4, 5천만 원 차이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원베일린가 뭐 그 서초동에 아파트 하나가 뭐 100억씩 한대 이제 막 평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지방 가면 아파트 1억도 안 하고 2억도 안 해요. 그래 100채 산다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좌파 애들이 지금 능력 없는 놈들이 정권을 잡는 사이에 빈부격차가 진짜로 커졌다. 이제 미국이 빈부격차가 큰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가 우리도 빈부격차가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제 상층으로 올라갈 수 없어요. 그전에 노력하면 올라갔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였던 거야. 대한민국 공부 열심히 하면은 그야말로 이재명 같은 자도 사법고 싶고 말이죠. 그런 나라였어요. 또 공무원 열심히 하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재벌 될 수 있었고요. 정주영 회장 같은 분 말이죠. 근데 이게 도저히 이제 불가능하게 됐다. 이게 지금 이게 좋은 나라입니까? 그런데도 일찍 들은 말이죠. 이재명 잘한다고 말합니까? 자, 지금 김성애 비서관은 말이죠. 이재명 매국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에 대해서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